오늘은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거냐면 부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부정사의 개념을 준경이랑 이룬이는 좀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부정사가 무슨 말인지를 먼저 설명해 줄게. 자,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부정사의 모양은 동사 앞에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요. 뜻이 독특해요. 무슨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정사란 사를 결정하지 못한 거. 네, 명사 동사. 사를 결정하지 않은 말이라는 뜻이야. 그럼 사가 뭔데요, 선생님? 사는 역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의사, 간호사, 교사 다 사자가 다르잖아. 그 다른 사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사란 뭐야? 그 역할을 결정하지 않는 것을 않는 말이라고 해서 부정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하지 않는 그것을 부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영어에서 도대체 역할에는 뭐가 있어요? 영어의 역할을 살펴봐야지. 영어의 역할에는 하나는 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명사하고 가장 가까운 것으로 뭐가 있냐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명사는 쉽게 말하면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얘기하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를 꾸며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야. 이거는 액세서리와 같은 거야. 액세서리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지 않는 건 뭐냐면 동사예요. 선생님, 그러면 영어에서 역할이 이렇게 4개밖에 없나요? 아니요. 영어에서는 모두 역할이 8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런데 나는 니네들에게 현재 4가지만 설명해 줄 거야. 4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 자, 그럼 이 중에서 동사는 지금 하지 않을 거고요. 이 3가지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명사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가 되거나 뭐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생각해 봐봐. 한 남자가 좋아해요. 한 소녀를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명사와 명사로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형용사를 넣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런데 명사하고 굉장히 가까운 형용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마치 사람의 옷에서 몸 위에 가장 처음에 입는 옷하고 똑같아. 나 이 옷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있어. 이거 벗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조끼는? 조끼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나 이거 생략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거 안에 또 입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입은 건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상해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 말고 선생님 이것도 생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치? 이것도 생략하면 이상할 것 같지? 여기까지가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 뭐에 해당하냐면 부사라고 생각하면 돼. 부사는 액세서리야. 내가 반지에서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요. 그렇다고 내 손가락이 빠지나? 아니요. 당연하지? 안 당연하잖아. 빠진다고 해서 반지를 뺀다고 해서 손가락이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반지를 다른 곳에다가 끼인다고 해서 원래 꼈던 손가락이 반지가 있는 손가락하고 겹쳐서 손가락이 길어지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그게 액세서리야. 액세서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선생님은 액세서리를 했어. 왜?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지.
주목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반지가 있으면 선생님 반지 꼈네 하면서 나를 한 번 좀 더 봐달라고. 그런 게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사라고 하는 걸 결정하지 않은 말을 부정사라고 하는데 무엇을 결정하지 않은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사실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결정하지 않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부정사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역할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 건 사실이야. 만약에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남자가 돈도 벌어다 주고 자동차도 운전해 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돈을 막 이렇게 집이 돈이 늘어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라고 그래. 니네 집에 사는 아버지는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니? 우리 비즈니스맨 들어오셨네? 이렇게? 아니잖아. 아버지라고 하잖아. 같은 집에 산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역할에 따라서 부르는 말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동사 앞에 to가 붙는 부정사도 사실은 역할이 달라져요. 주의할 게 있어요. 뭐는 안 되냐면 동사 앞에 to가 붙는 건 절대 동사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나타내는 말이 영어에서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뜻하고 연결돼. 해석이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명사가 될 때는 어떤 해석이 생기냐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생겨요. 동사 앞에 to가 붙어서 뭐뭐 하는 것이 돼. 두 번째, 형용사가 되면 뭐뭐 할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이거는 뭐가 핵심이냐면 받침으로 리을이 들어가는 형용사가 된다는 뜻이야. 세 번째 부사가 될 때는 뜻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생겨요. 하나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생기고요. 네 번째는 그러면 부사가 될 때는 첫 번째 뜻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해석으로 넘어가요. 다섯 번째 뜻은 뭐뭐 하기에 라는 해석이 돼요.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어떤 때 설명하는 거냐면 이건 부사잖아. 그러니까 문장의 핵심은 이미 다 끝났어. 그러고 나서 설명해줘. 뭐를 설명해 주냐면 앞에 나온 동작의 이유를 설명하고 싶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써서 투부정사를 사용해요. 뭐뭐 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앞에 동작이 아니라 앞에 감정이 나와요. 앞에 감정에 대한 동작의 이유가 아니라 동작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적이네. 그리고 뭐뭐 했기 때문에라고 해석할 때는 앞에 감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싶을 때 이런 것을 써먹어요. 그리고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할 때는 앞에 나온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사용해요. 이것을 잘 기억해 둬야 돼. 그래야지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준경이를 쳐다보는 것. 그러면 준경이를 쳐다보다라고 할 때는 쳐다보다가 원래 look at이잖아. 그치? 그러면 look at 준경하면 준경이를 쳐다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을 쳐다보는 것으로 하려면 뭐를 만드는 거냐면 부정사로 만드는 거야. 그치? 동사 앞에 뭐를 붙여? to를 붙여요.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뜻이 생기냐면 5가지의 뜻이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그렇지. 준경이를 보는 것이라는 뜻이 하나 생겨요. 그걸로 한번 짧은 글짓기를 지어볼까? 준경이를 보는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짧은 글짓기 누가 해볼래? 좋아, 준경이. 준경이를 보는 것은 좋다. 아, 좋아요. 준경이를 보는 건 좋아요. 자, 그러면 to look at 준경 is nice.
준경이를 쳐다보는 건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쵸? 주어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치? 자, 두 번째는 준경이를 볼이라는 말로 해석해요. 동사 앞에 to가 붙는 부정사가 형용사가 될 때는 항상 받침으로 니을로 끝나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준경이를 볼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우리 짧은 글짓기를 한번 누가 지어볼래? 자, 필경이. 지금은 준경이를 볼 상황이 아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심오해요. 지금은 준경이를 볼 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지금은 시간이 아니에요.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네, 맞아요. It's not the time. It is not the time. 지금은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시간? 준경이를 볼이라는 말이 뒤에 붙어요. 영어는 궁금한 걸 순서대로 쓰는 거야. 나중에 왜 선생님 준경이를 볼이라는 말이 뒤에 붙은지를 조금 이따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준경이를 볼 시간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준경이 to look at 준경이는 준경이를 볼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It's not the time 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준경이를 볼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to look at 준경은 준경이를 볼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거야. 자, 이번엔 세 번째는 무슨 뜻이 생기는 거야, 연우야? 준경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세 번째 뜻은 준경이를 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준경이를 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들어가게 말을 짧은 글짓기를 지어봐, 우리말로. 준경이를 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 나는 준경이를 보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 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뭐를 하는 거야? 앞에 나온 동작을 설명해 주는 거야. 나는 준경이를 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내가 한 거는 뭐야? 동작이? 노력하는 거야. 노력하다가 뭐지? 에포트. 아, 네. 사실은 좀 더 쉬운 걸로 갈게요. try로 갈게요. I try. 뭐를 노력해요? I try. 예문이 이렇게 하면 잠깐만요. try로 안 쓰고요. make effort로 할게요. 노력하다. I make effort to. 에포트 아니에요? effort 미안해. make effort to. 이렇게 하면 노력하다라는 의미의 뜻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나는 노력해요. 왜? 이유를 앞에 나온 동작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잖아. 그 목적이 있어. 목적이 뭐야? 준경이를 보기 위해서. 준경이 보기 위해서? 그럼 준경이 보기 위해서가 이 단어 안에 있잖아. 그럼 그대로 쓰면 돼. 어떻게? look at 준경.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요렇게 되는 거지. 자, 네 번째의 해석이 있어요. 네 번째 해석은 뭐예요?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준경이를, 그렇지. 준경이를 봤기 때문에 라는 한국말이 생기는 거야. 그럼 준경이를 봤기 때문에 라는 말을 넣어서 짧은 글짓기를 수빈아 지어봐. 준경이를 봤기 때문에 라는 말을 넣어서 짧은 글짓기를. 대신에 준경이를 봤기 때문에는 뭐를 설명하는 거야? 앞에 나온 감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할래? 나는 네, 그런 거 하지 마. 기분이 더럽다. 이런 거 하지 마. 준경이를 봤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아프다. 아, 우리 얘는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합시다. 이 평상시 이 아들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야. 왜냐하면 준경이는 우리 학원에 몇 없는 핸섬 가이기 때문에 준경이를 봤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좋아요.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I am happy. 난 행복해요. 왜? 뭐해서? 준경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to look at 준경. 자, 다섯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는 준경이를 뭐라고 말할까요? 보기에. 맞아요. 준경이를 보기에. 도대체 이 말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앞에 나온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 한대.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통 이거예요. It's too late.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뭐가 늦었어요? to look at 준경.
그렇지. 준경이를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요. 딴 것도 안 돼요? 딴 거 안 돼요? 딴 거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준경이를 보기에 네. 날씨가 너무 안 좋다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The weather is not good. 날씨가 좋지 않아요. 준경이를 보기에는 들늦게 준경 뭐 이런 식으로 니네가 응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이것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유는 동사 앞에 to가 붙으면 절대 해석을 할 때 뭐를 붙여서는 안 돼? 다자를 붙이면 안 돼. 해석에 다자가 붙는 건 동사가 된다는 거야. 동사 앞에 to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부사가 되는 거야. 결정하지 않았어. 수빈이가 이렇게 자랐어. 내가 수빈이를 도대체 아줌마라고 불러야 돼? 아가씨라고 불러야 돼? 학생이라고 불러야 돼? 딸이라고 불러야 돼? 어떠한 상황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사실은 다르지. 그치? 만약에 수빈이를 내가 반 친구로서 만나면 얘는 그냥 수빈이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수빈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빈이를 어떻게 아줌마라고 부르니? 예, 이렇게 부르게 되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수빈이가 아기의 엄마로 내 눈앞에 나타났어. 그럼 난 수빈이를 뭐라고 불러야 돼? 그렇지, 아줌마로 불러야지. 상황에 따라 호칭은 변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동사 앞에 to가 붙는 부정사는 문장의 해석, 문장이 어떠한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명사의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동사 앞에 to가 붙는 부정사가 5가지의 해석이 되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문장에 따라서 자기가 해석을 캐치해야 돼. 알겠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보통 한국말에 뜻이 한 가지면 얼마나 단어를 외우기가 쉽겠어. 부정사는 한국말 한 가지의 영어 표현에 한국말이 몇 개가 붙어? 5개가 붙어. 선생님은 니네들에게 편하게 니네들이 빨리 부정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5가지로 분리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걸 8가지로 해석을 짝해서 분리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개념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5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서 나머지를 응용하면 돼. 예를 들어서 한국말은 영어보다 훨씬 더 다양해요. 그래서 한국말의 표현을 영어로 바르게 옮기는 데에 영어의 가지수가 모자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1번부터 5번까지의 부정사 해석 중에 어떤 파트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봐. 네가 그렇게 비싼 차를 사는 걸 보니 넌 부자인 게 틀림없어. 그럼 내가 비싼 차를 산 걸 보니 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에 내가 to를 썼어. 사실은 You must be rich to buy an expensive car 이렇게 썼거든. 그러면 도대체 to buy an expensive car 그렇게 비싼 차를 산 걸 보니라고 난 해석했는데 내가 가르쳐준 해석에는 그 해석이 없어요. 그렇지, 잘했어. 해석을 끼워 맞출 수 있어. 지금 연우가 뭐라고 했냐면 4번의 해석과 맞춰져요 이렇게 말했어. 맞아. 그렇게 비싼 차를 산 걸 보니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비싼 차를 샀기 때문에 라는 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때요? 비싼 차를 사는 건 내 꿈이야. 도대체 비싼 차를 사는 건 내 꿈이야. 그런 말 없는데 비싼 차를 사는 건 그렇지. 1번과 어울릴 수 있어요. 이건 어때요? 햄버거 빨리 먹기가 내 취미예요. 햄버거 빨리 먹기가 내 취미예요 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에 그것을 그래 맞아. To eat a hamburger is my hobby 이렇게 할 거거든. 그렇지. 같이 연결하는 거야. 먹는 것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국말에 다양하게 있는 그 표현들을 영어의 부정사의 5개 중에서 어떤 고리 안에 들어가는지를 니네가 골라내면 영어 부정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시겠죠?